576번은 복리 계산하는 거잖아. 복리는 무슨 뜻인지 알잖아. 원금에다가 어쨌든 이자가 붙었을 때, 이자가 더해졌을 때 그 원금하고 이자의 합이 다시 원금이 돼서 넘어가는 거.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입금을 했어. 예금을 했어. 거기에다가 1%의 이자를 줄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월 1일 날 넣었으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 원금, 이 100원에 대해서 1% 이자가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100원에다가 이 100원에 대한, 아니 100원이라고 하지 말고 A1이라고 하자. A1이면 이 R%만큼의 이율이 붙으면 이때가 A 더하기 AR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원금에다가 1%의 R%만큼의 이자가 붙은 거잖아. 그럼 얘가 A가로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딱 한 달 이자가 더해진 건데 얘가 이제 계속 통장에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뭐가 되냐면 원금이 돼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얘가 원금이 돼서 이 원금에 대한 R%만큼의 이자가 또 더해지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어쨌든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져서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가 됐으면 얘가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 원금이 되고 여기에다 다시 이자가 더해져서 가는 게 복리 계산 방법. 그래서 은행에서는 복리를 잘 안 줘.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거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갈 거란 말이지. 그냥 문제만 풀어주면 돼? 아니면은 나오는 과정이랑 다 설명해야 되는? 저는 과정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매월로 들어갔을 때 1월 1일 날 A1의 원금을 입금을 할 거야. 적립을 할 거야. 그럼 매달마다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져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12개월만 한다라고 하자. 그럼 마지막에는 12월 1일 날 원금을 납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1에 대해서 한 달 이자가 더해지겠지. 그럼 그 한 달 이자에 대해서 또 원금의 이자가 또 더해져서 12개월 동안 갈 거기 때문에 처음 이 한 달 동안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달까지 가면 얘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되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쌓여서 이제 마지막 이 12월 31일 됐을 때 이 처음 넣은 돈 1월 1일 날 넣었던 이 돈은 12월 31일 날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이 되냐면 12제곱이 돼. 일단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얘가 매달 초에마다 넣는다 그랬거든. 초에만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몇 월 며칠이 되면 2월 1일이 되면 또 A1을 적금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돈이 또 이제 원금이 돼서 다시 이 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쌓이겠지. 그럼 얘는 12개월 동안이지만 1월 1일 날 넣은 거는 12개월 동안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붙으면 얘는 이미 한 번을 지나간 날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12월 31일 날 원금하고 이자가 합계가 되기 더해지긴 하는데 얘는 1년을 한 번 빼줘야 되니까 몇 제곱 되면 11제곱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 이제 언제? 12월 1일 날 마지막 내가 입금해야 될 돈이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1을 넣어주고, 그럼 얘는 이제 한 달에 대한 한 달에 대한 이자만 더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더해서 받을 거 아니야, 뺄 때는. 그러면 12제곱 처음에 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달, 그리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넣은 것까지 하면 얘가 이제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야. 근데 이 식을 쓰려고 하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곱해주고 있잖아. 일정한 비로. 근데 거꾸로 가면, 앞에서부터 가면 1 플러스 R 분의 1이 공비야.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뒤에서부터 해도 어차피 합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 항이 누가 되냐면 마지막에 납입한 금액이 첫째 항이 항상 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인 건 알았으니까 공비를 찾을 건데, 공비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기간이 정해지니까 그 기간이 이제 N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12개월 동안 넣기로 했으면 12번을 넣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12개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항이.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과 같은 식이 되지. 그래서 만들면 1 플러스 R
공비 빼기 1 똑같고 그 다음에 첫째 항 그리고 공비의 n제곱이고 빼기 1 식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원금과 이자 합계 복리 계산이면 우리가 뭘 먼저 보냐면 얘가 일단은 이율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월이 될 수 있고 매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초에 들어가는지 말에 들어가는지 그거 두 개 구분. 초에 넣냐 아니면 말에 넣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첫째 항이 바뀌어. 첫째 항이.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얼마 동안이 정해지면 얘가 이제 기간은 전체가 이제 뭐가 돼? n이 되겠지. 그래서 찾을 건 우리가 이율 그 다음에 초인지 말인지 그 다음에 매달 일정한 금액이 얼만큼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기간 요 네 개를 보면 돼.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언제 들어간 거냐면 초에 납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말에 납입을 하면 1월 31일 날 처음으로 한번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얘가 이제 1월 31일 날 처음 A1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럼 며칠부터 2월 1일부터 이제 이자가 붙기 시작을 해. 그러면 1년 동안 넣긴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똑같아. 1 플러스 R의 제곱은 되지만 12개월 중에 한 달이 빠진 12개월이기 때문에 11제곱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에도 넣을 거 아니야. 여기는 초니까 12월 1일 날 넣었지만 말에 마지막에 넣을 때는 12월 며칠 날 31일 날 그리고 끝나. 그러면 여기는 A1을 넣고 여기가 마지막에 납입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넣을 필요가 없고 이자도 이제 안 붙어.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지. 마지막에 넣은 게 A1이고 11월 1일 날 넣은 거는 한 달분에 대한 이자만 붙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처음으로 넣었던 거 1월 31일 날 넣은 것에 대해서는 11제곱이야. 근데 얘네들만 달라졌을 뿐이지 누구만 공비는 똑같아. 공비는 똑같이 1 플러스 R이 되고 기간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n이 되는 건데 얘도 항이 여기서부터 a부터 출발해서 1 플러스 R이 11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똑같아. 12번 넣은 거는 똑같아. 그러면 이제 뭐만 확인해 주면 돼? 첫째 항만. 첫째 항이 바로 누구냐면 얘야. 그럼 차이점은 이거야. 첫째 항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 넣은 것, 마지막 횟수에 넣었을 때가 첫째 항이 되는데 초에 넣으면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가 더해져서 이렇게 복리 계산이 된 거고 이건 초에 넣었을 때 그리고 말에 넣었을 때는 더 이상 이자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 넣은 그 원금이 바로 그냥 첫째 항이 되는 거. 차이점은 그거야. 월과 초. 그래서 초에 넣으면 말에 넣으면 다른 건 다 똑같고 첫째 항만 바뀌어. 이렇게 이자료만 바뀌게 되지. 한 달분에 대한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복리 계산 이 원리 합계 계산할 때는 초하고 말하고 그거 구분하면 돼. 나머지 이율은 공비가 되는 거라서 그 이율에다가 누구만큼 1만큼 더해주면 공비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 이해됐지? 그럼 여기는 자 월 이율이 0.5%이기 때문에 R이 얼마가 되냐면 100분율이니까 비율로 바꿔줘야 돼.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0.005? 5 되겠지? 그러면 매달 들어갈 거니까 1 플러스 0.005 그래서 1.005가 공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을 찾을 건데 매달 초에 10만원씩 넣을 거기 때문에 이 10만원에 대해서 한 달분의 이자 마지막 12월 마지막 3년 후니까 3년째 됐을 때 12월 1일 날 넣은 돈 그 한 달분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은 10만원 곱하기 하고 1.005 얘가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지. A 곱하기 1 플러스 R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항의 개수 나올 거 아니야. 더할 때마다 나오는 항은 36개월이지 3년 후니까 그러니까 36번 넣었으니까 얘는 36 그럼 이제 이거는 계산하면 등비율이니까 공비는 1.0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05 하고 1.005 공비에 36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만 가져다가 계산하면 끝나. 원리 합계는 이것만 계산하면 끝. 그 다음에 이제 77번은 자 똑같이 들어가.
자, 초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이고, 연이율이 얘고, 복리 계산할 거고, 12년 후에 연말에. 그러니까 이거 매년 초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12년 후니까 12번을 낳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항해 개수가 더해야 될 게 우리가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초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첫째 항은 A 곱하기 연이율이 5%이기 때문에 0.05가 돼서 A 곱하기 0.05. 자, 얘가 첫째 항이 될 거고, 이제 공비는 1 플러스 0.05 하니까 1.05가 공비. 그럼 이제 식만 만들어주지. 그 다음에 할 일은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돈이 얼마가 되도록? 840만 원이 되도록. 이미 A만 원에서 만원 단위 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0.05 하고 1.05의 12제곱은 1.8로 계산해서 이제 나머지는 방정식 풀이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매년 말에 넣어줬다 그러면 차이점은 여기 1.05 빼기 1분의 여기만 A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바뀌면 여기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다고 되어 있지만 얘가 대출금이 나올 수도 있고 물건을 샀을 때 할부로 나눠서 갚는다라고 했을 때니까 그 할부금이 뭐가 되냐면 은행에 매달 또는 매년에 넣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제 뭐겠어? 이제 마지막에 내가 물건을 산 금액하고 내가 나눠서 넣은 금액하고 합계가 서로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가게에서 받아야 될, 회사에서 받아야 될 돈이면 이거는 내가 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거지. 그럼 서로 같다고 하면 내가 매달 얼만큼씩 카드에 할부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걸 찾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복리 계산하는 방법. 그럼 되겠어? 네. 응. 그 다음이 592번. 네. 592번은 자 얘가 이제 뭔지는 알잖아.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마이너스 2니까 연속인 두 항의 차가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양수야.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항의 값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을 해놨잖아.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30이 양수에서 출발을 했지만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점점 항의 값이 줄어든단 말이야. 수열의 값이. 그럼 언젠가는 음의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딱 기준이 어디가 되면 되냐면 음수가 나오는 그 항끼리 딱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어차피 일반 항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일반 항이고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항을 찾아. 그러면 n이 17보다 클 때잖아. 그러면 첫째 항부터 출발해서 17번째 항까지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왜냐면 30인데 마이너스니까 언젠가는 0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18번째부터는 점점 이제 뭐가 돼? 0보다 작아진 게 A가 n이 18보다 작아지니까 18번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30번째까지는 0보다 전부 다 작은 항이지. 그럼 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17번째까지는 우리가 등차수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이제 18번째부터 30번째까지만 다 이제 음의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음수대로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절대값 씌워주면 되지. 그때부터는. 응. 지금 절대값 씌우고 더해주면 절대값 씌우고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음수잖아 전부 다. 다 더하고 제일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 마이너스만 곱해줘 버리면 다 되지. 그냥 우리 부호 반대면 절대값 풀 때 부호가 바뀌잖아. 0보다 작은 음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주면 돼. 진우야. 그 다음에 599번. 595번. 595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잖아. 차수열들이고 T4니까 기억은 T4면 n이 얼마일 때까지? 4일 때. 그럼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T4는 여기까지지.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네? 어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만.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되지? 나머지도 다 되지 않을까? 네. 응. 그 다음에 599번. 여기는 승준아 다 했어 아니면은 아예 시작을 안 했어. 응. 하다가 모르겠어. 못했어요. 어디까지는 했어? 응. 하나씩 다 해보긴 했는데 응. 답이 답이 틀려. 틀려?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AN이 N이네. 그러면 AN이 N이니까 공차를 T1으로 하는 이 수열의 합이 SN인 거잖아. 그럼 SN이 뭘로 나와? SN. SN이요. 응. 응. SN. SN은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이 N이니까 결국 연속인 자연수의 합이지. 그러니까 뭘로 2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를 맞지? 뭐 맞나? 맞지? 2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를 나오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하고 누구하고 TN하고 곱했을 때가 바로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지? 맞아? 그러면 얘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고 얘랑 정리하고 나면 그럼 결국은 t에는 이만큼 곱하니까 뭐 나와? 2 곱하면 2n 곱하기 새 SN이 2분의 N 곱하기 등차수열이니까 1, 2, 3 쭉 해가지고 n항까지 합이지. 네.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n개고 첫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 이게 그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식하고 관련된 거지. 아, 네. 그럼 돼? 되겠어? 그럼 t에는 2n 곱하기 n-1이지. 근데 t에는 누구 거냐면 수열 bn의 n항까지 합인 거잖아.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여기서 n-1만큼 빼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하지. 근데 여기는 tn이니까 tn에서 누구만큼 tn-1만큼 빼면 누가 나오냐면 bn의 일반항이 나오지. 그러면 나오지. 맞아? 근데 tn이 지금 뭐였냐면 2n 곱하기 n-1이래서 모든 수열은 첫째 항이 항상 첫째 항의 합인 S1하고 첫째 항하고는 항상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수열의 합에서 여기서 T1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B1하고 같아야 돼. 근데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 B1과 이 수열의 합에서 구한 첫째 항 B1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B에는 4n-4고 얘는 몇 번부터 1번부터가 등차 수열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지 이제. 응. 그 다음에 니은은 D1 곱하기 D2인데 D1 곱하기 D2는 사냐고 물어보고 있구만.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 이제 이거 다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니은은
자, 요거까지 만들어 봤어? 네. 만들어 봤어? 저거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뭐 나와? 좌변이 뭐 나온다고? 저기 위에 거 계산하면요. 어디? 여기? 아니 이거 기억니은티가 나오는 여기? 이분의 네. 응. 그 다음에 뭐 나오디? n제곱 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맞아요? 전 플러스 1 나오는 거. 여기 말해? 제가 드린 거. 아, 네가 했을 때 플러스 1 나왔다고? 그러면 일단은 n제곱은 하나 지워지지. 얘랑 뭐 하나 일단 정리되지. 그 다음에 양변에 우리 4 곱할 수 있잖아. 첫째 항이 다르지? 그럼 이렇게 했어? 이렇게 들어갔어? 어느 순간 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개 4ab 나오고 2a d2 n-1 나오고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n-1로 묶어주면 얘랑 해서 2a d2 나오고 그 다음에 2b d1 돼? 그 다음에 더하기 n-1의 제곱 곱하기 d1 곱하기 d2인가? 여기까지는 됐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d1하고 d2의 곱이 이거 나오는 거잖아. 정리하면 2a d1 d2 n-1의 제곱 d1 d2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이 차항하고 이 차항하고 서로 같아야지. 그러니까 D1 곱하기 D2는 얼마? 되겠어? 네. 응.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려면 복잡하잖아. 네.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항상 성립한 등식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면은 얘만 필요하니까 D1 곱하기 D2는 4로 정해주면 되지. 그럼 됐나? 됐어? 네. 응. 디귿은 해봤어? 안 해봤어? 비교해봤어? 혹시 디귿? 이거요? 응. 네. 근데 맞디 틀리대. 저는 나타났어요. 맞다고? SN하고 TN의 곱이 n제곱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하고 SN은 2분의 또 적어야 되네. D1이고 그 다음에 TN은 얘는 SN으로 놓고 TN은 D1 곱하기 D2는 4라는 거 생각하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 A1이 0이 아니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 잘못된 거를 보여주란 얘기잖아. 만약에 A1이 0일 때를 생각하면 뭔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같다고 했고 n 곱하기 n이랑 이렇게 나와야 돼.
만약에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라고 0이 아니면 A에는 N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게 뭔가 안 되는 걸 찾아야지. 그러지 않냐? 만약에 A1이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A1이 0이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만약에 AN이 N이면 이거 뭐가 나오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거니까 SN은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꼴이 나와줘야 돼. 그지? 얘가 나오려면 결국은 얘하고 얘네들을 SN이 인수로 가졌을 때야. 그러면 얘가 아니구나. 얘가 그럼 어쨌든 우변에 보면 n이랑 n 플러스 1이랑 n 마이너스 1을 인수로 이미 갖고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a1이 만약에 0이면 n 곱하기 하고 n 마이너스 1 곱하기 d1 해가지고 얘가 인수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결국은 n이랑 n-1을 이 우변에서 인수분해했다라는 얘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sn하고 tn하고 곱했을 때 n 곱하기 n-1을 뭘로 해야 돼? 인수로 가져야 돼. 근데 이미 tn도 뭘 가지고 있냐면 n-1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a1이 0이 아니면 즉 0이 아니면 이거 자체가 n 곱하기 n-를 인수로 우변에서 가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아지게 되지.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라고 해서 디귿은 틀리지. A1만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601번 601번은 자, 여기는 등비수열에 대한 거고 Sn 플러스 3은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3항까지 합이란 얘기야. 그러면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n 플러스 3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을 빼버렸잖아. 그럼 좌변에 남는 거는 n 플러스 3번이랑 n 플러스 2번이랑 n 플러스 1번이랑 까지만 남겠지. 좌변에 남는 항 빼고 남은 게.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13 곱하기 3의 n-1제곱하고 서로 같아. 근데 문제 조건을 바라보면 문제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AR의 n 플러스 2제곱일 거고 얘는 AR의 n 플러스 1제곱일 거고 얘는 AR의 n제곱인데 얘가 누구랑 얘네들 다 더한 게 13 곱하기 3의 n-1제곱하고 서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등비수열 하나, 그 다음에 요식 하나, 그 다음에 A 6번 물어봤기 때문에 AR의 5제곱짜리 찾기 문제. 그럼 얘는 A하고 R의 n제곱만큼 묶어내면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고 얘가 지금 얼마? 13 곱하기 3의 n-1제곱. 이거 등식이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A 곱하기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랑 누구랑? R의 n제곱은 13하고 3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3의 n제곱하고 우리가 풀어서 보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밖에 안 되지. R이 3이야. 그러면 A 곱하기 3, 3은 9, 4 그러면 13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가 뭐랑 똑같아? 1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서로 같아야지. 그러니까 첫째 항의 A는 얼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A6은 3분의 1의 5제곱하고가 아니라 3분의 1 곱하기 3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럼 결국 3의 4제곱 나오니까 80. 요거 의미는 이해하지, 승준아? 요거 좌변에서 만들어진 이식. 그거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고 일반항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 그렇잖아? 일반항 가지고 이거 항 3개 가지고 등식 만들어서 공비랑 첫째 항 풀기. 그 다음이 605번이야?
우리가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교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둘이 뭐 하는 거와 똑같아. 그냥 함수 보면 그래프기 때문에 좌표 평면만 생각나고 좌표 평면 하면 함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알고 보면 거기서 결국 만났다라는 얘기는 x값하고 y값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사이에서 이네들 방정식 사이에서 해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우리 뭐에 교점 찾으라고 하면 fx하고 gx가 서로 같다고 놓고 연방하잖아. 이거 똑같아. 여기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하고 같다고 놨을 때 이항까지 시키면 그럼 결국 x의 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아니 등비 수열을. 그러면 x값 3개 놓으면 되지. 네. 하나는 알파, 하나는 뭐 하나를 그냥 첫째 항을 그냥 큰 하나를 a로 놓으면 그 다음 하나는 ar이 되고 그 다음 건 ar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떠올라?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세 근 나왔고 3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 들어가면 끝. 그러니까 그러지. ar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고 a의 제곱 r 더하기 a제곱 r의 세제곱 더하기 a제곱 r의 제곱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k 플러스 12하고 서로 같다. 그럼 k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ar의 몇 제곱과 같아? 세제곱 구하는 것과 같고 얘네들 사이에서 a로 묶으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제곱 r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둘이 뭐 해주면 돼? 나눠줘. 그러면 a 약분 얘도 약분 되겠지? 그러면 a 나눠주면 ar 분의 1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ar은 얼마? 2. 그럼 갖다가 대입만 하는 거야. 첫째 항하고 공비를 다 구할 필요는 없고 가져다가 돼. 되겠어?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606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야. 아니 606번 맞지? 응.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고 A2, A4, A9가 이 순서대로 공비 가린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A 2번이랑 4번이랑 9번은 등차 수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야. 이 항의 모습은 보이지? 근데 얘네들이 공비 가린 뭐라고 되어 있어? 등비 수열이라 있어. 그러면 등비 중앙이 떠오르면 되지. 그래서 가운데 오는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과 서로 같다. 그럼 a제곱 a제곱 양변 지워질 거고 9d제곱 나오고 얘가 6ad는 9ad 플러스 8d의 제곱이네. 그러면 8d 제곱 마이너스 3ad가 아니라 플러스 3ad는 0이고 8 플러스 3a 곱하기 d는 0인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d는 0이 아닐 거고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네. 돼? 근데 계산 잘못했나? 아 미안 여기 9d제곱 빼먹었다. 그러면 미안이 그럼 여기가 d의 제곱이 3ad고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d 곱하기 a 플러스가 아니라 a 마이너스 3a d로 묶고 3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첫째 항 a가 얼마가 돼? 3분의 1이냐?
아이, 나 계산 너무 많이 네. 잠깐이. 이렇게 나오지. 2차 방정식이지. 이렇게 나오잖아. 뒤로 묶으면 이제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D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공차 D하고 누구하고 같다? 3A하고 서로 같다. 이제 얘 가져다가 우리가 쓰면 되지. 뭘로? 뭘로 쓰면 돼? A가 얼마? 3A니까 4A 되고, 그 다음에 A4는 6A 되고, 그 다음에 A9는 11A지? 아니 잠깐. 아니. 25. 근데 얘네들이 등비수열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공비 찾으면 되지. 공비 얼마? 4A 곱하기 R이 10A니까 2분의. 그럼 이제 다 됐네. R 구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7번. 607번은 2차 함수네. A, C, B는 순서대로 공비가 1이 아닌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가조건에서는 C의 제곱은 뭘로? A, B로. 그지? 나조건에서는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오는 항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B분의 A는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하고 서로 같다. 그럼 얘는 통분해서 AC분의 A 더하기 C가 B분의 2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나조건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A 더하기 C는 2AC 하나 만들어지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다조건에서는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4. 그러면 최소값 나왔으니까 아래로 볼로긴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순서대로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룬다 했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 놓고 C는 이제 뭘로 바뀌어? A 곱하기 R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B는 AR에 뭘로? 제곱으로 넣으면 되지. 그러면 나조건에서 만든 이 식에서 B는 AR의 제곱, A 더하기 C는 AR이고, 얘가 2 곱하기 A 곱하기 CAR하고 서로 같다. A랑 C가 A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A하고 C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공비를 뭘로 놓은 거야? R이라고 놓은 거지. 그러면 C는 A에다 R 곱해준 거고, C에다가 R 곱해서 B 만든 거고, 그래서 A는 그대로 놓고 A를 그냥 첫째 항처럼 둔 거지. 그 다음에 C는 AR이 되고 B는 AR의 제곱. 그래서 여기 가져다가 쓰면 A제곱 R제곱 하고 1 플러스 R 하고, 여기는 2A제곱 R이잖아. 뭐 양변에 A제곱 지우면 R의 제곱,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하지 말고, 그래 하자 그냥. R의 세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은 2R이니까 R의 세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은 0하고, R로 묶어서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근데 첫째 항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공비 R이 얼마일 때 있어? 마이너스 2도 있고, 또는 R이 1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못 만들어내겠지. R이 1이 돼버리면 등차수열도 안 나오지. R이 1이 돼버리면 결국 A, B, C가 서로 다 같은 숫자가 되니까 등차가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공비 R은 얼마로 놓고? 마이너스 2로 놓고 문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A도 나오고, 어디 갔어? 여기서 A는 그대로 A 갖다 쓰면 되고, R이 마이너스 2니까 C는 마이너스 2로 놓고, B는 AR의 제곱이니까 4A. 그래서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a로 놓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 찾으면 되지. a는 0보다 크니까. 그지? 되겠냐? 응. 일단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동화는 물어볼 때가 몇 번 있어? 저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럼 생각하고. 민아는?
진유야 490 144쪽에 490 400 96번 여기 또 499번 490 9번 9번 또 509번 509번 동요가 혹시 문제 겹치는 데 있으면 혹시 들어요? 겹치는 데 보이면이 또 513번 513번 여기 또 있어? 여기까지야? (496번) 496번은 자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어쨌든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거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호 BC에 대해서 원조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몇 도냐면 60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루트 2가 됐고 DBC를 세타로 놨을 때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 루트하고 1 마이너스 3분의 1 할 수 있겠지. 어차피 각 B가 60도 예각이기 때문에 세타도 예각인 거지. 그러니까 0보다 크겠지. 그러면 3분의 2니까 얼마냐? 3분의 루트 6? 코사인 세타 나오지. 그 다음에 뭘 구하란 얘기야? 반지름할?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문제네? 이 길이는 이미 뭐하고 있어? 같지? 같지? 여기서 사인 법칙이나 여기서 사인 법칙이 다 같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 갖다 쓰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사인 누구분의 60도 분의 3분 BC는 지금 이 왜 저번에 반지름을 R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놔? 이 R과 서로 같다. 맞아? 됐냐? 됐어? 그 다음에 또 누구랑도 같아 얘가? 사인 60 누구랑도 만들 수 있어? 사인 60 세타 놓을 수 있지. 여기 얘 60도 60도에 같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누구랑 선분 CD하고도 서로 같다고 놓을 수 있겠지. 됐어? 돼? 됐어? 그러면 선분 BC는 2R 곱하기 사인 60도고 선분 CD도 사인 세타 곱하기 2R하고도 서로 같겠지.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선분 BC는 자, 이 길이는 이제 뭘로 놓으면 되고 루트 3 R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선분 CD는 요 길이는 2R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야? 3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 3분의 2 루트 3 R이라고 넣을 수 있지. 그럼 이제 뭐 만들어져? 다 버리더라도 삼각형 BCD에서 봐봐. 루트 2 나왔지. 루트 3R 있지. 3분의 2 루트 R 있지. 3분의 2 루트 3R 있지. 60도 있지. 무슨 법칙 갖다 쓰면 돼? 코사인 코사인 법칙. 코사인 60도의 값도 알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R만 구하면 되지. 돼? 그 다음에 499번. 499번은 어디까지 찾았어? 여기가 AC의 길이가 얼마야? 200. 40이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얼마고? 60이고 그 다음에 CAD랑 ACD가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몇 도고? 30도고 여기도 몇 도겠어?
그러면 선분 AD하고 누구랑 같다는 얘기?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 삼각형 CAD가 이등변 삼각형. 나오지? 그 다음에 30도, 30도, 60도니까 얘가 몇 도고? 120도. 그러면 삼각형 CDA 뭐 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서 뭐해?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선분 CD의 길이 구해주면 되지. 어차피 AD하고 길이 같으니까. 그지? 코사인 120도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나와? 각 BCD가 얼마라고 돼 있어? 30도. 각 BCD가 어디야? 이거 하게 이거. 다 지우고 여기야 여기. 이 각이 지금 몇 도야? 그러면 CD하고 AD하고 길이 같으니까 CD의 길이 나오지. 그 다음에 BC의 길이 나왔지. 그지? 문제가 물어보는 건 어디야? D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니까 이 길이 물어봤지. 그러면 삼각형 뭐 이용하면 돼? C, D, B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갖다 쓰면 되지. 되냐?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509번?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왜 저번에 반지름이 6이야? 그 다음에 호 AB 여기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가 있어? 각 C겠지.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고? 각 A지. 호 C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고? 그럼 얘 세 각의 비가 3대 4대 5야. 그러면 정비례하잖아. 호의 길이와 원주각의 크기가 정비례하니까 원주각의 총합은 몇 도야? 그럼 원주각이 180도란 얘기는 중심각은 360도인 거잖아. 그러면 360도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비례배분하면 되지. 360도 곱하기 12분의 3 하면 60도. 그럼 각 C가 60도야. 그럼 이 각이 몇 도야? 120도야. 그지? 각 C가 60도니까 아니 120도 나오지? 아니 잠깐만. 지금 360도로 가지. 이가 360도에 대해서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호 AC지? 호 AB지? 그러면 12분의 3이고 그럼 여기가 몇 도야? 90도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12분의 4니까 120도지? 그러면 각 A 이 각이겠지. 호 BC에 대한 중심각 이 각이 이제 몇 도가 돼? 120도. 그 다음에 12분의 5 그럼 여기가 몇 도? 150도. 돼? 원주각으로 구하든 중심각으로 구하든 그건 알아서 구하면 되고 어차피 호의 길이하고 원주각이나 중심각은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 전체 넓이는 뭘로? 삼각형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잡았을 때 OAB랑 삼각형 OBC랑 삼각형 OCA랑 이거 세 개 더하면 되지. 두 변과 사이에 끼인가? 돼? 그 다음에 513번 513번은 정삼각형이잖아 지금. 이렇게 놓고 좀 문제가 그 다음에 점 P 한 점이 삼각형의 네이버 한 점 P에서 삼각형 AB와 삼각형 BC와 삼각형 CA에 각각 수선을 내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DEF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루트 3이야. 그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루트인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2변 4루트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 그러면 2는 4 해가지고 4, 2, 8, 8루트 3하고 넓이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 넓이는 결국 누구하고 똑같아? 첫 번째는 선 하나를 살짝
이 색깔로 그리면 여기를 O라고 놓고 삼각형 AOB의 넓이랑 삼각형 BOC랑 삼각형 AOC 이 세 개 넓이 더한 거고 서로 어때? 같겠지. 그래서 선분 PD를 X로 놓고 P를 Y로 놓고 PF를 그냥 우리가 Z로 놓게. 그러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어차피 둘 다 셋 다 똑같잖아요. 4루트 2. 그럼 높이의 합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2는 4. 2, 4, 8 해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 나오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있어? 사용 안 한 게 하나 여기 있지. 삼각형 DEF의 넓이가 얼마야? 루트 3이야. 그럼 이제 자 여기가 수선이니까 여기가 지금 90도야. 90도. 그지? 그리고 여기가 몇 도야? 60도야. 그럼 이 각이 몇 도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120도. 여기도 마찬가지 120도. 그러면 뭐 하면 돼?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DEF의 넓이는 삼각형 DEF의 넓이는 누구 넓이? 얘랑 얘랑 세 개의 넓이 더한 거하고 서로 같겠지. 그러니까 XY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고 또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YZ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될 거고 또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XZ 곱하기 사인 120도가 돼서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 루트 3과 서로 같다. 그럼 결국 구하게 되면 뭐만 남는다는 얘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값 하나 구할 수 있지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Y 곱하기 YZ 플러스 ZX 값 구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같다가 적용만 하면 되지. 그럼 다 됐냐? 다 된 거야? 응. 여기 정리하고. 그럼 동혁아, 니는 어디 있어? 저 지금 풀고 있어. 풀고 있어? 그럼 이따가 할까? 윤서야. 있냐? 없냐? 진유는? 있어? 400. 왜 세빈아? 다 했어? 저 공식을 까먹고 풀겠어요. 어디 공식아? 공리 구하는 거랑 등비수열 공식이랑 등비수열 합공식은 적어줄게. 그 시험이 좀 어렵거든? 어려워. 그러니까 점수가 막 높진 않을 거야 아마. 화장실 좀. 응, 갔다 와. 이거 공비가 1보다 크면 아래 거, 1보다 작으면 위에 거. 왜 승준아? 얼른 갔다 와. 너도 갔다 올라. 몇 번이었지? 이친이 나 너 빨리 줘보냐? 됐냐? 495번 진유야. 요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여기 495번. 선분 BC의 길이가 12 루트 2고 코사인 CAB 여기를 뭐 세타로 놓고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5대 4로 선분 AB가 지금 여기 지름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각 A를 여기 세타 여기 각 CAB 있지? 여기를 우리가 세타로 놔보게. 여기 세타로 놓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가 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C는 90도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3분의 2루트 2하고 사인 세타 값이 나왔지.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지금 12루트이니까 이 선분 AB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12 루트 2는 사인 세타 곱하기 3분 AB 왜 저번에 지름 루트 2 하고 그래서 3분의 AB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대 4로 내분해 준다 그랬으니까 9분의 5 하면 여기가 10이 될 거고 얘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CAB의 외접원의 넓이가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이제 하나의 원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지. 자, 요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그랬지. 그럼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외접원의 지름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응. 그럼 이미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세타가. 그러니까 이 삼각형 ACD,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자, 삼각형 ACD에서, 이제 우리가 뭘 갖다 쓰는 거야?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선분, 누구랑 C, D는 이 삼각형 ACD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하라고 서로 갖다 하나 나오겠지.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선분 AC의 길이는 이미 구할 수 있지. 선분 AC는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AC는 루트하고 선분 AB의 제곱에서 선분 BC의 제곱만큼 빼면 AC는 길이는 나와. 거기까지는 구했지. 얼마 나오냐 여기가 여기가 36 나오지 이제.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6 외반에 얘가 이제 6 나오고 그러면 이제 누구만 해주면 돼. 정리는 거의 다 됐지. 이 길이가 얼마고 6이고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도 나왔고 그럼 우리가 뭘 구했을 때 선분 CD의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사인 세타는 이미 알고 있고 선분 CD만 알면 외접원의 반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뭘 이용해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선분 CD의 제곱은 이제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3분의 1 하면 선분 CD의 길이 구해져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해서 넓이까지 구해지겠지. 이제.